비공식 친목 단체 같아요. 국무회의라는 게 헌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예. 뭐 대통령한테 그 계엄에 배웅하는 아하. 이게 친목 단체지 이게 무슨 공적 기구입니까? 이제 그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직전에 한덕수 총리한테 했던 얘기가 이거 예. 저 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르고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그리고 알면 화낼 수 있다. 이런 예, 얘기까지 이런 나왔습니다. 얘기까지 했는데 예.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니 부인이 모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적 중립 위반이라고 해임한다는 건데 국정원법에 그거 징역 7년입니다. 흥보가 기가 막혀도 있다면 홍장원이 기가 막혀. 오늘은 김종대 전 의원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내란 혐의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자 관계자들의 발언들이 좀 다른 면도 많이 있었고요. 네. 특히나 이런 국무위원 쪽, 이 행정부 쪽에는 많이 밝혀지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계엄이라는 걸 한번 선포할 땐 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체제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예, 뭐 점검할 거, 뭐 또 대통령 담화문에 토시 하나, 예. 그다음에 어떤 그 시간은 왜 밤 10시로 설정을 처음에 했는지 모든 문제가 전부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의외로 일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이거를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장관 둘이 다 했다? 왠지 상식적이지가 않죠. 아하. 우리가 아는 것은 의외로 적다. 어쩌면은 우리는 예. 일부 드러난 현상, 그 드러난 현상의 일부만을 가지고 마치 이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고 아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거 아닐까. 오. 이런 어떤 생각을 계속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인데 네. 사실 군 쪽에서 소위 말하는 이 친위 쿠데타의 흔적은 검찰의 공소장으로 상당히 좀 그나마 상세하게 지금 좀 나온 편인데요. 네. 이 지금 민간 쪽, 그러니까 뭐 국무위원, 대통령 비서실, 뭐 경호처, 뭐 내지는 뭐 좀 더 범위를 그리고 넓히자면 민간인도 있죠. 민간인 내지는 예. 또 국민의힘까지 예. 여기까지는 지금 뭐 나와온 얘기가 많이 없어서 이제 이걸 밝혀야 되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 직전에 국무회의 참석한 위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을 반대했다. 네. 이런 지금 진술까지 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상민 장관은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막상 헌법재판소에 김용현 장관이 출석해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는 국무회의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예. 이것도 다른 말이잖아요. 말이 다릅니다. 예. 엇갈립니다. 왜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하. 그러니까 이후에 이상민 장관 경우는 12월 3일 날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 몇 개 언론사 뭐 주로 조금 정부에 반대되는 논조가 강한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준비하라고 했고 예. 또 4일 날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에는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하고 또 안가에서 만난 흔적도 나오거든요. 회동도 하고. 예. 그러면은 계엄에 그냥 반대했던 장관이 아니 왜 이렇게 저기 소방청장 전화 같이 뭔가 계엄 실행에 관여한 듯한 어떤 그 행적이 나오는가 하면은 또 왜 그 다음에 계엄이 해제됐으면 상황이 다 종료됐는데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만났을까? 거기가 이제 이 계엄의 사법적인 검토를 한 핵심 라인들이란 말이에요. 의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좀 뭐랄까 행보가 이중적이며 석연치 않은 당사자가 이상민 장관으로 보여지는데 예. 상당히 어떤 그 좀 설득력이 있고 책임감 있는 해명이 필요하고요. 어쩌면 또 이상민 장관이 아닌 제3의 다른 국무위원이 찬성했을까? 그렇다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있죠. 예. 그러나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이런 어떤 답답함을 예. 뭔가 좀 사이다처럼 뚫어줄 수 있는 이 거침없는 어떤 진실에 대한 어떤 접근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군에서는 뭐 정보사령관뿐만 아니라 전 정보사령관 네. 노상원까지도 연루된 걸로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또 전 조사본부에 예. 저 대령도 있고요. 그러면 민간 쪽에서도 이상민 장관 또 있지만 또 여기도 민간인이 안길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민간인 뭐 같이 그 배우자로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다 수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직전에 한덕수 총리한테 했던 얘기가 이거 예. 저 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르고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그리고 알면 화낼 수 있다 이런 예, 얘기까지 이런 나왔습니다. 얘기까지 했는데 예.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하. 왜 아니 부인이 모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또 배우자 예. 얘기가 나오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게. 예, 좀 어색하죠. 예. 이 비선 라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계엄의 배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의심은 나중에 특검 단계에서나 가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체제는 좀 어렵고요. 예, 지금 체제는 어려워 보여요. 근데 지금 국무위원들의 그 수사받은 내용, 그러니까 조사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건 아무래도 각 국무위원들이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예. 그런 약간의 좀 방어성 발언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슬슬 나오는 게 일부 국무위원들이 나는 반대했다. 아하. 나는 아니다. 아니다. 이제 수사가 예. 들어오니까요. 예. 이제 이렇게 조금씩 말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예. 그러니까 김영현 장관이 발끈해서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 뭘 반대냐? 이러면서 이 국무회의가 정체불명 집단이 돼 버렸어요. 그 회의록도 없습니다. 회의록도 나중에 예. 참석자 명단이라도 작성하려고 하니까 그걸 작성할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들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대통령 부속실에서도 거부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 참석자 명단도 작성 안 그리고 했다. 기재부 장관의 지시사항도 8페이지. 예. 요것도 그 페이지 숫자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비공식 친목 단체 같아요. 아. 국무회의라는 게 헌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뭐 예. 대통령한테 그냥 뭐랄까 이렇게 계엄에 배웅하는 아하. 이게 친목 단체지 이게 무슨 공적 기구입니까? 사조직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비공식 예. 기능 같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의원님 제가 이제 그 조태용 국정원장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제 내각도 내각이고 국정원도 봐야 되고 또 대통령 비서실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분이 또 안보실장 출신이기도 하니까 좀 다각도로 볼 필요해서 제가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정원장 조태용 국정원장이 경찰에 한동훈 이재명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는 홍장원 차장의 말을 들었다라는 진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의 입장과는 많이 배치된 예.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보 후퇴라고 봅니다. 아 조태용 원장이요? 예, 계속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근데 사실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양심 선언을 만든 예. 기폭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조태용 국정원장이에요. 그날 조태용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데도 비상계엄 전에 국무회의에 와 있었어요. 국무회의예요. 예, 아하. 와 있었습니다. 배석했어요. 배석도 했고. 그러면 본인은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흘러갔다는 거를. 그런데 그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예. 홍장원 1차장한테 윤석열 대통령 전화가 옵니다. 어. 그러면서 싹 잡아들여. 그래서 방첩사령관하고 예. 통화를 한 거예요. 아하. 그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이걸 방첩사령관이 열 몇 명을 불러주는데 기가 막혀 받아 적다 말았다. 네. 예, 이게 지금까지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조태영 원장한테 이걸 보고를 하니까 내일 얘기하자 그러면서 회피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홍장원 1차장이 왜 완전히 그 조태영 원장을 불신하게 됐느냐? 예. 자기는 국무회의 갔다 왔으면서 그러면은 선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예. 뭔가 이렇게 흘러간 얘기가 이렇게 된 거야. 아하. 그래 대통령 전화가 이래 왔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예.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생간다 그러잖아요. 예, 예. 이게 폭발한 도망가 사유. 버리니까. 예, 아하. 이게 폭발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회라든가 예. 이런데 출석해가지고 모르는 일처럼 얘기하고 홍장원 1차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걸로 몰아붙이면서 예. 해직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오호. 이러니까 이거 과거에 박정훈 대령 사건하고도 좀 오버랩이 되는 느낌 같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말 안 듣는다고. 예. 그것도 황당해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해임한다는 건데 와. 국정원법에 그거 징역 7년입니다. 와.
그러니까 홍장원 그 1차장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 기가 막혔다. 흥보가 기가 막혀도 있지만 홍장원이 기가 막혀. 홍장원의 기가 막혀. 예. 이렇게 되니까 예. 안 되겠다. 나 사실대로 이거 이제 내가 까고 나가야 예. 된다. 이런 어떤 그 순서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이 조태영 국정원장의 독특한 생존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뭐든 문제되면은 그냥 회피한다. 회피하는. 그러니까 이제 조태용 원장도 관료 출신이고 외무 관료 출신이고 그렇죠. 최상모 권한대행도 같은 관료, 이제 물론 재무 출신입니다만은 관료 출신들의 그런 특징, 너무나도 과도한 뭐 눈치 보기 뭐 이런 게 약간 드러난 것 같긴 한데 최상목 대행도 이제 그 특검법에 관해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 오늘 정도에 아마 제2 요구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난데없이 뭐 별건 수사가 가능한 특검 아니냐 이러면서 다른 이유로 또 저 문제 제기를 하고 아하. 났으니까 합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예.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불을 보도 뻔하죠. 예.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합의가 안 됐다. 그럼 또 통과 못 시킨다. 예, 그래서 거부권 예. 행사한다. 라면은 이제 다시 국회로 오는 건데 아니 이런 정도라면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아니고 예. 총리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여야를 만나서 예. 쟁점은 이거였는데 이건 해소됐고 또 어느 정도 있으니 제가 한번 또 뭐 저기 안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다든가 뭔가 예. 좀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염없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입으로 감 안 떨어지면 나 안 먹는다는 자세. 예. 그다음에 뭐 축구 심판이 자기가 판정을 해야지. 휘슬 안 부는 거죠. 아니 예. 양쪽 감독이 합의를 안 하면은 판정을 안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합의를 얘기가. 합니까 양팀 감독이? 심판은 얼마나 적극적 행위자입니까? 예. 권한 대행도 권한을 아. 대행해서 행사하라는 자리거든요. 예. 근데 이런 기계적 균형론에 매몰이 된다. 이러니까 이게 아버지까지 한국 정부가 예. 대외 신인도가 아직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예.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